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은 평생 진실한 뜻과 마음으로 참선의 길을 걸어간 인물입니다. 승려가 되기 전 이름은 김견명. 경주 장산군에서 지방 향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4살 때 출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련은 공부의 폭이 넓기로 유명했는데 특히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2세 승과의 최고 성적으로 급제해서 수련에 몰두했고 설법과 후학을 지도하는 데 평생 헌신했으며 왕에게 설법하는 국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위나 존경에 연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노모를 봉양했으며 만년에는 여기 인각사에 은거하면서 삼국유사의 편찬을 마무리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사를 연구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료로 고대 삼국의 역사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삼국사기와 비견되기도 합니다. 삼국사기가 정사 중심의 전통 사서의 형식을 지향했다면 삼국유사는 형식보다 역사 이면의 진실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어느 하나만 지녀야 한다면 삼국사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옛 기록을 원형 그대로 모으고 고대에 대한 기이한 전승 자료를 삼았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5권, 2책, 9개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개 편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력편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 후고구려, 후백제 등의 연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이편은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삼국사기가 본기를 통해 해당 시대의 임금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다루었다면 삼국유사는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모두 내포한 완전한 역사를 기록,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기이편에는 건국신화는 물론 석탈해, 김알지, 연호랑과 세오녀, 거타지, 수로, 처용, 표훈, 경문왕 등 전설적 인물들의 행적을 다룬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흥법, 탑상, 의해, 신주에는 우리 민족의 불교사를 이루는 중대한 역사적 순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흥법편에는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고 일으키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탑상편은 탑과 불상에 대한 이야기, 의해편은 신라시대 고승들에 대한 전기, 신주편은 신이 한 행적의 스님들과 주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감통편은 다른 세상 및 그에 속한 존재들과의 감흥과 소통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은편은 세속적 세계와 구별되는 인물들의 행적, 효선편은 부모님에 대한 효, 선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9개 편목에 신화, 전설, 민담, 불교설화 등 139편의 설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설화 집성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기이편은 삼국유사에서 가장 큰 분량을 이루고 있으면서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 다른 사설이와 구별되는 삼국유사만의 고유한 미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신이 곰이었던 웅녀와 결합하여 낳은 단군이 우리 민족의 기원이 되었다는 단군신화,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다는 전설의 필히 만파식적, 동해 용왕의 아들로 신라애와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처용의 이야기, 외면적인 형상은
비현실적이거나 공상적인 옛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가지는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컨대 처용가는 신라 하대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함께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헌강왕 때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신라에 온 것은 망해가는 신라의 혼란을 바로잡는 호국신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으며, 처용이 역신에게 아내를 잃었다는 처용가의 노랫말은 바로잡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신라의 역사를 담아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서라벌 밝은 달 아래 밤늦게까지 놀다 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예, 그 삼국유사 기편은 그 삼국사기의 그 본기, 그러니까 삼국사기 본기는 주로 왕조에 얽힌 이야기들인데, 삼국사기라는 책이 지향하는 점은 굉장히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그 책의 제목 자체가 남을 유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보충해야 할 이야기들을 주로 넣은 책인데요. 그런데 삼국사기 본기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면과는 다르게 상당히 기이하고 신비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조의 건국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된다든지, 하늘의 자손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다든지, 알에서 사람이 깨어난다든지, 바다에서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준다든지,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다른 세상이나 다른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함께 나라를 세우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련이 삼국유사 기이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서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하나의 문화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나라, 이 땅을 만들어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삼국사기 본기와는 구별되는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다루는 그런 기이한 나라의 건국 과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서문에는 기이에 대한 이련의 시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옛날 성인이 예약으로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 난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다. 제왕이 일어날 때는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으며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었다. 무지개가 신모를 둘러싸서 백성에게 고기잡이와 목축을 가르치고 팔괘와 문자를 만든 복희를 낳았으며, 용이 여등에게 감응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널리 알려준 염제를 낳았으며, 요임금의 어머니는 묘를 잉태한 지 14개월 만에 낳았고, 한나라의 시조 패공의 어머니는 용과 큰 연못에서 교접하여 패공을 낳았다. 그런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 한 데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이 괴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기이가 책의 첫머리에 실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문에 등장한 괴력난신이란 괴이, 용력, 패란, 귀신을 뜻하는데 흔히 유교적 세계관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일컬어집니다. 논어 수리편에는 공자께서는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괴력난신이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정반대편에 존재하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련은 옛날부터 제왕들이 세상에 등장하는 과정이 남달랐다고 하면서 삼국의 시조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천신 해모수의 아들로 태어난 고주몽, 고주몽의 아들로 백제를 건국한 몬조, 천마가 지키고 있던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이렇게 상상인 듯 꿈인 듯 일상이 아닌 요소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는 의도에서 기이편을 삼국유사의 첫 순서에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련은 현실, 합리에 기반하고 있는 보통의 연대기적 역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삼국유사가 편찬된 고려 후기는 원나라의 굴욕적인 복속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삼국유사는 흘러가버린 민족의 황금시대, 신화시대로의 회귀를 향한 꿈을 이야기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화를 통해 민족의 기원을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그려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10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삼국유사 속 이야기들을 통해 진실한 민족 역사를 만나러 떠나봅시다.